생각보다 이 올해 공개가 되었었던 갤럭시 S26 엣지가 판매량이 생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카메라 범프가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삼성의 엑시노스 칩셋은 조금 기대가 되는 게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ITM 성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도 추워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는데 IT, 테크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리는 소식이 있죠. 바로 매년 초에 공개가 되는 갤럭시의 플래그십 라인업 S 시리즈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원래 삼성의 갤럭시 플래그십 라인업은 1년에 2번 출시를 하죠. 갤럭시 S 시리즈의 경우에는 1월에서 2월, 즉 폴더블 시리즈는 여름에 7월에서 8월 사이에 공개 및 출시가 되곤 하는데, 이번에는 유독 이 갤럭시 S 시리즈의 출시 시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1월에 공개가 된다, 아니다, 연기가 될 것이다, 또 아니다, 1월에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갤럭시 S26 시리즈가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갤럭시 S26 시리즈와 관련된 유출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갤럭시 S26 미리 보기 자세하게 달려들어 볼게요. 일단 정말 유출 사이트며 국내 매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출시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11월 2일 머니투데이에서는 26년 2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6 시리즈의 언팩 행사가 있고 실질적인 출시는 3월 달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국내 매체 조선일보에 따르면 2월에 새로운 갤럭시 S26 시리즈가 출시 확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2월에 이렇게 출시가 확정된다고 한다면은 언팩 행사는 아무래도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겠죠. 사실 이런 출시 시기와 관련한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라인업에 대한 정립, 확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삼성에서는 갤럭시 S26 프로, S26 엣지, S26 울트라 이렇게 같이 공개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올해 공개가 되었었던 갤럭시 S26 엣지가 판매량이 생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급하게 다시 플러스 라인업을 S26 시리즈에 넣다 보니까 하드웨어 검증 기간이 길어져서 출시 시기가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삼성에서는 이 하드웨어 검증과 관련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어서 원래의 일정인 2월에 출시할 수 있다고 매체에서 보도했고요. 어떻게 보면 갤럭시 유저분들, 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죠. 원래 일정대로 늦지 않게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를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만 얇은 폼팩터인 갤럭시 S26 엣지가 해당 언팩 때 출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까지 유출 정보를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얇은 폼팩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아쉬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를 다 담아서 보게 되면 원래는 삼성이 갤럭시 S26 프로, S26 엣지, S26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할 예정이었었다면 최종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된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라인업 공통적으로 외관을 살펴보게 되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후면의 카메라 범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갤럭시 일반, 플러스, 울트라는 카메라가 후면 백플레이트에서 바로 올라오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 범프가 생겼더라고요. 아마 보여지는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로 보여지는데 실물로 봤었을 때 그 두께가 얼마나 할지는 정말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전작과 동일하게 단말기 내 모서리의 둥근 형태가 일반과 플러스 라인업은 울트라보다는 조금 더 굴곡이 것이라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S26 일반의 크기가 6.2인치 또는 6.3인치라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플러스는 6.7인치, 울트라는 약 6.9인치가 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전작과 비교해보면 디스플레이 크기는 큰 차이가 없죠. 예상 무게는 갤럭시 S26은 164g, S26 플러스 191g, 울트라는 214g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범프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얇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립감에서 얼마나 체감이 될지는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그립감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립감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4개의 모서리 부분이 전작보다 조금 더 둥그러질 것이라고 하며 프레임과 전면 디스플레이, 프레임과 후면 백플레이트로 연결되는 옆면이 이전의 아이폰으로 따지면 15 프로 때처럼 살짝의 곡률, R 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전체적인 그립감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작의 갤럭시 S 시리즈와 외관적으로 봤었을 때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카메라 범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후면 디자인만 보게 된다면 갤럭시 S26 시리즈의 뒷면이 전반적으로
폴드 7과 비슷한 외형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처럼 테크, IT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궁금할 수도 있는 칩셋인데,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삼성은 올해 갤럭시 S25 시리즈 때도 그랬고 Z 폴더블 7 때도 그랬고 출시하는 라인업에 따라 들어가는 칩셋을 다르게 탑재했었습니다. 조금 더 고급형 모델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갔었고, 같은 플래그십 라인업임에도 조금 더 저렴한 모델에는 삼성의 엑시노스가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에 따르면 올해와 동일하게 라인업에 따라 다르게 칩셋을 탑재할 것이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울트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고가의 가장 프리미엄 라인이기 때문에 올해 퀄컴에서 공개한 가장 최신 칩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실 정말로 원래 모바일 칩셋 시장에서 성능이라고 한다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의 A 칩셋이 좀 압도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내놓게 되면서 그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플의 A18 프로 칩셋을 따라잡는 걸 모자라서 뛰어넘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올해 새롭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나왔는데, 아니 근데 그나저나 얘네 네이밍이 왜 이래? 아니 차라리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세대라고 하던가 스냅드래곤 8 3세대에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로 갔다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로 오게 되었죠. 아무튼 그래서 새롭게 나온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탑재한 갤럭시 S26 울트라의 성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의 발열이 여러 매체, 탑재한 기기들의 테스트에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능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갤럭시 S26 울트라의 쿨링 시스템이 관건으로 보여지고, 과연 삼성이 내년에 이 발열을 정말로 잘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걱정되네요. 물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실사용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은 이번에 갤럭시 S26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쿨링 시스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라인업과 플러스 라인업인데 올해 S25 시리즈 때와 동일하게 삼성의 엑시노스가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삼성의 엑시노스 칩셋은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이번 엑시노스 2600이 2나노 공정이란 말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불리고 있는 휴대폰이라던가 맥북에 들어가는 애플 실리콘 칩셋, 최근에 공개된 M5도 다 3나노 공정의 칩셋들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그 3나노 공정보다 더 집적도가 높은 2나노 공정인 칩셋을 탑재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3나노 공정인 칩셋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어떠한 면적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그 크기로 인해서 3개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면 2나노 공정은 그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더 작아서 훨씬 더 많은 양의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가 있어서 더 높은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엑시노스 2600의 벤치마크 점수가 처음에 유출이 되었었을 때 여러 커뮤니티나 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반응이 정말로 뜨거웠었습니다. 무려 최근 애플에서 공개한 M5 칩셋과 근접한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년에 정식으로 갤럭시 S26 시리즈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 벤치마크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모바일 폼팩터의 한계로 실제 성능 차이가 심할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이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능이 조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에 공개될 갤럭시 S26 시리즈를 미리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라인업은 일반, 플러스, 울트라로 전작과 동일하게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후면 디자인에서 카메라 범프가 생겨서 폴드 7의 뒷면을 보는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칩셋의 성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다려지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